안녕하세요. 범브람북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 심리를 더욱더 자극할 수밖에 없겠고 집값은 더 활활 타오를 수밖에 없겠다. 부동산 시장에 요즘 돌아가는 판단이죠. 이게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그냥 일시적으로 보이는 버블 현상인데 강남 3구에서 토제가 딱 해제가 되자마자 빗장 풀려나니까 현금 탄환 짱박아 놨던 사람들이 강남 3구 쪽으로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이거 이렇게 되다 보면 공급 절벽도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입주 물량이 24,000 가구로 절반가량 내년에 줄어든다라는 또 굉장한 어떤 위기감이 또 불러올 수 있는 집값 급등, 그런 어떤 상황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심리적 기저가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서울 집값이 과연 상승 국면일까? 현실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매매 수급 지수 4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비강남권에서는 대체적인 아파트 상승세가 확연하게 꺾여 있는 그런 이 거래가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게 예외적 어떤 상황, 그러니까 강남 3구 안에서만 지금 일시적 거래 현상들이 호가를 끌어올리고 기대 심리를 부추겨서 단기적 거래가 몇 억씩 오르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보편화시키기에는 너무 특정한 어떤 거래들이 많으니까 상당 부분 착시 현상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10억, 20억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지, 이게 정상적으로 대출 물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적정가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딱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적으로 언론들이 이런 식으로 집값을 띄우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 아닌가? 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 오를 것을 예상을 해서 특단의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투기 거래는 엄단하겠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지자체 시장, 오세훈 시장이 토제 풀어가지고 강남 집값을 띄웠어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 또 이걸 차단하는, 어찌 보면 상당한 어떤 부동산 정책의 엇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9일, 오늘 날짜죠. 최근 부동산 상승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동안 이 집값 자체가 상당히 정상화되는 어떤 궤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강남 쪽 집값을 들쑤시고 들어왔으니까 이게 단기적인 어떤 상승세가 전체적인 어떤 이 산불로 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위기 대응 차원에서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게 부동산 시장 자체가 토제까지 풀리는 바람에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꿈틀거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급하게 나서서 이렇게 진화시키겠다는 어떤 이 스탠스로 전환이 된 건데요. 굉장히 어떤 박자가 안 맞는다라는 어떤 모습을 지울 수가 없죠.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가격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기저의 어떤 이 전망들과 함께 강남 3구를 향해서 토제가 공격적으로 풀렸기 때문에 이걸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상승 요인의 어떤 이 포인트가 계속적으로 지금 박히고 있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신축 물량 이 공급 감소가 아파트 값을 진짜 들어 올릴 수 있는 건가? 지금 구축 매매 시장은 10만 건에 달하는 이 매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축 관점에서 볼 때 공급 감소가 이 가격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지만, 실질적으로 매물 추이를 보면 9만 2천 건 계속해서 지금 켜켜이 매물이 쌓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소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사줄 사람도 없고 지금 고점에 물린 아파트값 내려오기까지는 관망하겠다라는 어떤 수요의 스탠스가 확실한데, 이거 토제 풀렸다고 강남 아파트 들썩거리고 강남은 그 주변으로 해서 아파트값 호가세 올려, 그리고 기대 심리 엄청나게 수직이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신기루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적으로는 서울 아파트에만 9만 채, 새 주인이 기다릴 정도로 발을 동동 구르죠. 지금 한국 아파트 특징이 뭐냐? 황금성이 너무 떨어져. 그러니까 일단 단기간 안에 집을 내놔서 그 집을 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가격을 계속해서 다운
내릴 수밖에 없는 이 집주인들의 정말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심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게 지금 매물 적체 현상. 그러니까 이게 10만 건이 넘어가면 이제 저지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찾지. 무슨이 줍줍 뭐 엄청난 지금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광교 중앙역 더 퍼스트 거의 30만 명이 지원을 했었죠. 이번에 서울에서 자양동에서 나오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여기 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3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 이 한강뷰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어떤 아파트고요. 영동대로 딱 건너게 되면 강남 접근성도 뭐 바로 자차로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지에 있고 뭐 거의 아파트가 뭐 이 자양동에서는 대장단지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상당히 입지가 좋은 그런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2호선 건대입구역이 바로 도보권 안에 위치해 있고 영동대교 딱 건너면 강남권으로 자차로 진입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뭐 정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삼각형 가까운 어떤 이 배치도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가격이죠, 가격. 서울에서 5구제곱이 7억이야. 이 정도면 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84제곱 9억에서 10억 정도. 거의 2배 더블업 된 이 지금 현재 이 신축 분양가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하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매매가는 지금 17억 선상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5구제곱입니다. 그리고 전월세가 7억 선상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 쳐낼 수 있는 전세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 곳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자금 뭐 계약금 정도 한 20% 정도 5구제곱 같은 경우는 1억 4천 정도 뭐 확보가 돼 있으면 충분히 이 계약금마저도 전세 보증금으로 리턴할 수 있는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틈새는 틈틈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망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5소공 이 집값 대란설은 선전선동에 가까운 어찌 보면 상당한 착시 현상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집값의 추이다. 강남 고가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서민주택들, 뭐 노원구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닥 오름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자칫 잘못 뭐 영끌들은 뭐 오판하기 딱 좋으니까 다시 부동산 시장에 영끌 리턴 하는 거 아니냐. 집값 불시 살아났다 또 터지나. 이런 어떤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5대은행 주담대 7조 원 정도 늘어났다는 어떤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한 달 새 34% 정도 폭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게 지금 대출 부분도 좀 비상에 걸린 거고 신용대출이 지금 6천억 가량 또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 집 살려고 뭐 단기자금 빨아들이려고 6천억 뭐 대출을 받은 건지 아니면 생활 안정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건지 파악은 안 되지만 지금 부동산 급등세와 더불어서 상당히 신용대출이 올라오는 것도 무시 못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신용대출 금리가 조금 하락했지만 실질적으로 리스크 관리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은행 창구 두드려 보면 거의 뭐 개인 신용 점수가 926점 이상이 돼야 대출을 받을까 말까 그 정도로 자격 기준을 높여놨어. 그러니까 이거 금리 내린다고 해서 하등의 어떤 이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흔들어. 집값 오른다, 금리는 내려간다, 빨리빨리 집들 사, 이렇게 그냥 막 사탕발림하니까 뭐 영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불나방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몰아가듯이 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드라이브를 거니까 사람들이 막 오판해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집값 사면 뭐예요? 대출 받으면 이게 그대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은행을 리스크 감소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거고 근데 막상 대출문 딱 열어보려고 하면 은행은 막 던지는 대출을 안 해준대. 간을 보고 있는 금융시장의 대변화 뭐 감당 못할 정도로 지금 이 예상이 되니까 은행도 지금 엄청나게 저공 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와 그리고 S&P 500 보세요. 이건 거의 개박살이 나고 있죠. 트럼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2달 동안 경제 지표가 거의 빵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지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대통령은 지지율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나락가기 시작하면 지금 상당 부분 이 주식시장과 가상화폐의 어떤 약세 현상이 트럼프의 어떤 이 지지 기반을 굉장히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는 103대까지 내려왔지만 이거 달러 인덱스 계속적으로 강하게 또 몰고 갈 가능성 높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뭐 1,400원대로 내려간 적이 없어. 올해 들어서.
거의 뭐 1450, 이 노멀한 새로운 어떤 이 환율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계속적으로 환율이 밀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인데, 관세 정책도 조금 이게 뒤로 밀리는 감도 있어요. 이거 계속해서 뭐 강하게 밀고 나갔다가는 뭐 완전히 뭐 미국 경제가 박살날 수준이니까,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도 뭐 더티 15 국가에 대한 상당한 관세,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뭐 맞다이를 까겠다는 건데, 관세 협상도 뭐 전반적으로 보편 관세는 쏙 들어간 그런 어떤 지금 추세고, 뭐 피치가 미 올해 성장률이 2.1에서 1.7%로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가상화폐도 지금 흔들거리고 있지. 뭐 리플이 4% 급락하는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거 트럼프가 이 관세 반대론 점점 이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연봉 2억 이하는 또 세금 면제해주겠다라는 어떤 이상한 또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답이 없어요. 지금 환율이 밀어내는 자산 가치는 상대적으로 떡락할 수밖에 없고요. 관세로 달러는 오히려 강세 기조로 갈 것이다.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미국 자체의 어떤 감세가, 상세가 지금 이 미미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한 달러 강세 현상은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집값은 기저의 대조정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외피적으로 뭐 단기 상승 아무리 펌프질해도 이게 뭐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상당 부분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실질적으로 뭐 경기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일주일 단위 뭐 끊어봐도 뭐 떨어지는 이 하락 수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억 8천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3억 이상 떨어지는 그런 어떤 수순. 인천도 역시 3억 6천, 3억 2억 8천 정도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지방의 에워싸는 하방 압력. 서울이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단기적 규제 해제가 들어올리는 상승세는 와야 될 수밖에 없겠고, 결국 백기될 수밖에 없는 자본 구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서울도 지금 일주일 거래 상관 보더라도 3억 이상 떨어지는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동대문구, 노원구, 동작구, 강서구, 강동구, 서울 전역으로 흩어져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오늘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지금 부동산 시장이 혼조세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토제로 규제 풀어가지고 강남 3구 집값 띄웠어. 근데 그 집값 올라가니까 다시 그렇게 줬다 뺏는 그런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올리고 내리고 시소 상황 잘 관망하시면서 점입 가격으로 가는 부동산 시장에 혹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 골로 갑니다. 잘 들여다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미국의 대외 환경 변화가 가장 한국의 집값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틈새를 노리시고 우회 루트로를 잘 발견하셔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